자, 2017년 대비로 해서 정보 컴퓨터에 관련된 그 평가 영역 및 평가 내용 요소에 관련된 내용하고 기출 문제들 그리고 내년에 연관 계획들을 어떻게 할 건가 이 내용에 대한 것들을 쭉 설명해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간단하게 하나 보고 넘어가셔야 될 게 뭐냐면 현재 이제 정보 컴퓨터 과목이 어떤 식으로 뭡니까 교육 과정이 진행이 되는지 이것들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봐보시면 이게 이제 2015년도 뭡니까 교육 과정에서 평가원에서 제시했던 내용들입니다. 그것 중에서 이제 여기서 봐보시면 뭡니까 이미 다 알고 있으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주요 내용 중에서 뭡니까 초등학교, 중학교에서 소프트웨어 교육을 필수로 이수하는 교육 과정을 개발했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 다음에 뭡니까 고등학교일 때는 이제 정보라는 과목은 그대로 유지를 하되 소프트웨어 중심으로서 내용을 개편했다는 얘기는 소프트웨어 그러면 뭡니까 알고리즘이랄지 아니면은 뭐 시언어랄지 이런 거 중심으로 개편하겠다는 얘기죠. 자, 이 내용이 현재 우리 정보 컴퓨터에 관련된 두 가지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내용 같은 경우는 향이 추진 과정이 어떤 것인가 여기는 전체 과목과 관련된 내용이니까 놔두고 여기를 한번 봐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초중등학교에서는 이제 필수 과목을 이제 필수 과정으로 이제 이수를 하게 되는데 그게 이제 적용 연도가 그렇습니다. 내년도부터서는 지금 뭡니까 여기 초등학교 1, 2학년에서부터 이제 뭡니까 소프트웨어 교육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뭐냐면 2018년입니다. 2018년도에 초등학교 3, 4학년하고 중학교 1학년에도 추진을 하게 되는 거죠. 실제적으로 그래서 이제 필수로 도입이 되는 시기가 뭐냐면 2008년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포인트가 뭐냐면 내년 이후 2008년도랄지 2009년도, 2010년도 이쪽에서 이제 정보 컴퓨터에 관련된 뭡니까 교원 학부들이 필수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018년에 중학교고 2019년에 중학교 2학년이고 고등학교 2학년이 되겠죠. 그 다음에 뭐냐 2020년에서 이제 중학교는 고등학교 전면에 걸쳐서 다 정보 컴퓨터 교육이 이제 정착을 해 나가는 그런 관계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 봐보시면은 지금 84명을 선발했습니다만은 이제 요 관계 때문에 지금 여기서부터 이제 중학교가 필수로 옮겨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내년도 같은 경우는 현재 뭐 선발될 수 있는 인원이 최소한 100명은 넘어설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꼭 주목하고 넘어가셔야 될 것들은 이제 올해 이제 보면은 지금 응시 인원이 몇 명이었냐면 아니요 접수 인원이었죠. 응시 인원은 떨어집니다. 접수 인원 같은 경우는 다 아시겠습니다만 647명이었죠. 647명이었는데 실제적으로 이제 뭡니까 결시율들이 좀 있었으니까 서울 같은 경우는 한 교실당 결시가 많이 됐던 것들은 뭐 8명도 뭐 되고 그랬다고 그랬으니까 그리고 이제 경기도랄지 이쪽 같은 경우는 결시율이 적었는데 서울 같은 경우는 결시율이 높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보면 실제적인 뭡니까 응시 인원 같은 경우는 접수 인원에서 한 10% 정도 빠지면은 채 600명이 안 될 걸로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84명이 일단 이제 최종적으로 통과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이제 준비할 수 있는 인원이 올해 준비했던 걸로 보면 한 500명에다가 새로 추가될 인원 같은 경우를 고려한다면 내년도 같은 경우는 한 뭐 제가 판단했을 때입니다. 한 800여 명 정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 합니다. 그렇다면은 뭐 100명 이상 정도 된다고 한다면 거의 경쟁률 같은 경우는 뭐 6, 7대 1밖에 안 되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내년 이후 같은 경우도 경쟁률 같은 경우는 상당히 낮은 편이 아닐까라는 생각들 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올해 같은 경우 글쎄 이제 저는 인강생이랑 토탈 해서 봤을 때 거의 한번 1000명 가까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의외로 접수되는 인원은 많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아시겠습니다만은 다른 과목 같은 경우는 꾸준히 컴퓨터 교육학과가 있어가지고 계속 배출이 돼야 되는 건데 이 끊겨버리니까 신규 자원들이랄지 이런 것들이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보면 상당 분야가 과거에 뭡니까 한 10년 이전에 뭐 계속 시험을 봤던 그런 인원들이 한 절반 정도를 차지하지 않나라는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 어떤 분포들을 보면서 한번 고려를 해봐야 되는데 하여튼 내년도 같은 경우도 경쟁률 같은 경우는 크게 높지 않은 그런 어떤 상황에서 뭐 준비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것보다는 보다도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내년도부터서는 그 정보 컴퓨터 과목에 대한 평가 영역들이 바뀌어 버립니다. 그 내용에 주목해서 봐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자료에서 봐보시면 평가 영역 및 평가 내용 요소 상세화 이 자료 한번 봐보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를 봐보시면 이게 이제 작년도 올해 3월에 교육과정 평가원에서 이제 발표했던 영역들이죠. 이 내용들을 좀 주목해서 봐두셔야 되는데 특히 과목이 새로 추가가 되는 내용들 이 내용에 특히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넘겨서 한번 봐봅시다. 그 다음 페이지에서 봐보시게 되면 이 기존의 평가 영역들 같은 경우는 거기에서 보시면 알겠습니다만은 뭐 컴퓨터 교육론, 컴퓨터 프로그래밍, 데이터 구조, 데이터베이스, 뭐 운영체제 이런 것들은 기존에 시험 봤던 내용들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다음입니다. 지금 추가 표시 과목별 평가 요소 안에서 보면 이산 구조랄지 인공지능이랄지 정보통신이랄지 소프트웨어 공학이랄지 이 4개 과목이 새로 추가가 됩니다. 요즘에 여러분들이 주목하실 필요가 있어요. 물론 이제 올해는 2017년도에서는 그 문제가 나오지 않았습니다만은 2014년이나 2016년도 기출문제에서는 소프트웨어 공학이나 정보통신 윤리가 각각 한 문제씩 나왔었죠. 이제 그런 어떤 수준들이 그대로 나올 거고 특히 이산 구조랄지 아니면 인공지능에 대한 것들 이 내용에 관련된 것들은 주목해서 봐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세부적인 항목에 대한 것들은 그 다음에 다시 그 밑에 보시면 추가 표시 과목별 평가 내용 요소가 나오죠. 요거 뭐냐면 시스템 프로그램인데 기존에 과목에 있었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시스템 프로그래밍이나 소프트웨어 시스템 분석 및 설계라고 하는 요 과목이 있는데 이것들은 기존의 영역에 다 포함되어 있던 내용들입니다. 이것들은 이제 별도로 과목으로 빼서 하겠다는 얘기인데 결론은 이 내용 같은 경우는 기존에 있는 내용에서 분류하는 개념이니까 그게 뭐 중점적으로 보지 않으셔도 될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그 중간에 나와 있는 4개 과목이 추가가 되는 것에 대해서 주목할 필요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뒤에서 봐보시면 그 컴퓨터 교육론에 관련된 것들은 그대로 주어집니다. 기존에 있었던 것들과 동등하게 표현이 되고 그래서 이제 여기서도 보면 뭐냐면 정보통신 윤리 교육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컴퓨터 교육론에서도 포함이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용학에서도 포함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비중을 두면서 봐두셔야 되겠죠. 이번 시험 문제 같은 경우도 뭐 저작권에 관련된 것들은 전부 다 뭡니까? 정보통신 윤리에 관한 그런 내용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컴퓨터 프로그래밍에 관련된 것들은 지금 이거 뭐냐면 시언어에 관련된 내용들이니까 여러분들이 시언어에 관한 것들은 기본적으로 정리를 해 두셔야 되니까 봐두셔야 되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시언어 특강이라고 하는 것들을 통해서 이 내용들은 이제 정리가 쭉 돼 나갈 겁니다. 그 내용들을 봐보시고 데이터 구조에 관한 것도 똑같고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이쪽 내용은 별다른 내용 없습니다. 자, 운영체제도 특별하게 내용들 기존에 있는 내용대로 똑같이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컴퓨터 구조 이쪽도 크게 주목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컴퓨터 네트워크도 내용은 똑같습니다. 다음에 보면 논리 회로 나오죠. 논리 회로 분야에 대한 것들도 똑같은 내용이니까 그대로 넘어갑니다.
다음에가 이제 알고리즘이죠. 12페이지에서 보면 알고리즘에 관련된 내용이 나오죠. 물론 이제 이거는 이제 알고리즘에 관한 것은 자료구조 쪽에서 알고리즘이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긴 한데 여기에서 봐보시면 알고리즘에서 보면은 독특한 내용들이 좀 나올 겁니다. 뭐 분할 정복에 관한 것, 탐욕스러운 방법에 관한 것, 뭐 동적 프로그래밍 여러 어떤 그 알고리즘들이 주어져 있는데 이런 어떤 내용들이 이제 하나의 어떤 과목으로 분류를 시켰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상대적으로 알고리즘에 중점을 두어서 보실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그전 같은 경우는 알고리즘 따로 하지 않고 이제 자료구조 쪽에서 알고리즘 정리를 했는데 아예 알고리즘을 따로 이제 분류를 시켜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면 시중에 보시면 알고리즘 책자도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런 책자들에서 그 세부적인 사항들을 더 이제 요거 말고 다른 내용이 더 있는데 그 내용 같은 경우는 제가 나중에 한번 더 복사를 해드릴 거고 거기서 보면은 뭡니까 뭐 배낭의 문제에 관련된 문제 뭐 알고리즘이랄지 등등 예전에 한번 뭡니까 2014년에 나왔던 것들 중에서 색칠하기 문제 같은 것들이 있었어요. 색칠하기 문제에 관련된 그 자료구조 문제가 있었는데 그 경우도 뭡니까 알고리즘 책자에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구조 중에서도 알고리즘 분야를 별도로 분류했다라는 것이 또 특징입니다. 그 다음에 봐보시면 프로그래밍 언어로는 그대로 똑같은 거니까 놔둬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새로 추가된 과목에서 자, 이산구조 14페이지 봅니다. 이산구조에 관한 것들은 이건 뭐 수학적 원리하고도 같은 개념인데 보시면 뭡니까? 집합, 논리, 증명에 관한 것, 관계와 함수에 관한 것 이런 어떤 수학적 개념에 관련된 것들이 포함되어 있고 이제 그래프나 트리에 관련된 것들은 이건 자료구조예요. 이게 다른 내용들 아닙니다. 근데 이제 집합이나 뭐 논리나 증명에 관한 것이랄지 관계 함수에 관한 것 요것은 그 이전에 전혀 접하지 못했던 과목들이에요. 이런 내용들 같은 경우도 개념적인 것들은 파악을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래프하고 트리와 관련된 것들은 자료구조에 관한 것이니까 기존에 있는 것들을 그대로 공부 따라서 하면 되지만 문제는 뭐냐면 앞에 두 가지 파트에 관한 것들은 좀 정리가 돼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정보통신 윤리입니다. 정보통신 윤리에 관련된 것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그렇게 개념적으로 복잡한 내용은 아닙니다. 기본적인 개념들을 정리만 해 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정보사의 특징, 뭐 소프트웨어 저작권에 관한 것, 저작권에 관한 것은 이번에 출제됐었죠. 그런 저작권에 관한 것이랄지 정보 보호란 얘기는 공문에서 보면 799에서 보면 정보 보호론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런 파트에 관련된 것들입니다. 그다음에 사이버 윤리에 관한 것 이런 내용인데 정보통신 윤리에 관한 것들 같은 경우는 하여튼 뭐 내용상에서 보면은 깊지는 않는 개념이고 개념적인 것들만 정리를 좀 잘 하시면 됩니다. 크게 뭐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정보통신 윤리 쪽은 별도로 혹시 제 홈페이지에 보시면 올해 개정된 올해 2007년부터 준비할 뭔가 기본서들 쭉 올려놨는데 정보통신 윤리는 뭡니까 뺐어요. 따로 뭡니까 책 뭡니까 기본서 뭡니까 선택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경우는 제가 뭡니까 일반 과정에서 있었던 책 정도 정리만 해주시면 되니까 그렇게 부담스럽게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뒤로 놓은 겁니다. 그 다음에가 이제 이 소프트웨어 공학이죠. 이제 소프트웨어 공학에 관한 것들인데, 물론 이제 이 소프트웨어 공학에 관한 것은 뭐 정보 처리 기사에서도 나오고, 그 다음에 공문 799에서 나오고, 뭐 그런 것들을 바탕을 두고서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소프트웨어 공학 같은 경우는 소프트웨어 공학에 관한 일반적인 책자를 중심으로 정리를 해주시면 되는데, 제가 뭡니까 기본서 선택하는 것은 출판사가 어딘지 모르겠네요. 뭡니까 저자가 최은만인데 그 책을 중심으로 해서 해야 되는데 제가 이미 추천서 올려드렸습니다. 그 책을 중심으로 해서 저는 정리를 해낼 겁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공학 같은 경우는 내년 같은 경우는 최소한 한 문제 이상은 나온다. 최소한 한 문제 이상은 나온다는 얘기는 한 문제 또는 두 문제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 올해 대비를 작년 2007년 대비를 하면서도 소프트웨어 공학에 관련된 것들은 깊지는 않게 해서 이제 쭉 정리를 해드렸습니다만 뭐 출제가 안 돼가지고 그렇습니다만 하여튼 소프트웨어 공학에 관한 것들도 이제 내년부터는 준비를 좀 잘 하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머리 아픈 게 이제 인공지능이죠. 이제 특히 이제 뭐 올해 가장 그 최 뭐 이세돌하고 알파고에 관련된 그 바둑 이야기 때문에 인공지능 개념이 굉장히 보편화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비중 있게 다루지 않나라는 생각들 합니다만은 하여튼 인공지능에 관해서도 보시면 개념들을 좀 잘 정리를 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시중에 나와 있는 책자들 쭉 정리하면서 이것도 제가 올려놨습니다. 기본서 어떤 걸 보면 좋겠다라고. 그래서 그 인공지능이랄지 소프트웨어 공학이랄지 이것을 이제 기본서를 사서 보셔야 돼요. 그래서 그 두 개 과목 정도는 사서 보시고 정보통신 윤리학 같은 경우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굳이 필요치 않다는 얘기예요. 뭐 이산 구조에 관한 것들도 책이 있는데 이 책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사서 보면 뭐 우리 수학을 전공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아주 기본적인 거 뭐 집합에 관한 거랄지 몇 가지 개념들이 있습니다. 요것만 하면 되니까 따로 책 준비 안 하셔도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까지의 이제 뒤에 보시면 이제 뭡니까? 나머지 시스템 분석 및 설계나 시스템 프로그래밍인데 이건 다 들어있는 거니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올해 내년부터서 평가될 영역에 관한 것들이 이런 식으로 바뀌어 있다라는 것들을 비중계 여러분들이 봐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좀 잘 좀 주목해서 봐두시고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것에 맞게끔 정말로 우리가 체계적으로 뭡니까? 준비를 해 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일반 과정하고 심화 과정으로 나눴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제가 일반 과정을 2개월로 진행을 했어요. 내년부터서는 이제 3개월로 진행을 해 나갈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시면은 일정표 나오죠? 그거 하고 제가 요걸 좀 가지고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2017년도 연간 계획표 한번 봐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아예 이제 과목 자체가 4개 과목이 포함되니까 이 내용을 가지고서 일반이나 심화 과정에서 심화나 일반 과정에서 다 하는 것은 좀 무리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 과정하고 심화 과정에서 제가 이걸 내용을 나눠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이제 논리 회로에 관련된 건데 논리 회로에 관한 것들은 저는 그 일반 과정에서 3번만 하면 되고 이것 자체를 뭐 기본하고 심하고 나누어서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논리 회로에 관한 것들은 일반 과정에서 논리 회로로서 일반 과정에서만 하고 심화해서는 하지 않을 겁니다. 일반 과정에서 잘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컴퓨터 구조 운영체제 데이터베이스인데 컴퓨터 구조나 운영체제나 데이터베이스 같은 경우는 일반하고 심화로 나누어서 해야 됩니다. 그건 뭐냐면 올해 했던 패턴과 비슷한 패턴으로 진행할 겁니다만은 기본적인 개념 중심으로서 정리를 해 나가면 되죠. 근데 사실은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문제들이 워낙 쉬워가지고 뭐 일반 과정만 들어도 문제를 뭐 다 풀 수 있었던 내용이어서 그렇습니다만 하여튼 일반 과정은 일단은 이런 식으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걸 봐봅니다. 자료 구조를 여기서 할 거고 아까 보면 이제 자료 구조가 있고 알고리즘이 있고 그 다음에 이산 구조가 있지 않습니까? 이 자료 구조는 우리가 보는 일반적인 자료 구조, 뭐 선형 구조랄지 비선형 구조나 그 다음에 뭡니까 정렬이나 트리 이래에 관한 것들을 정리를 해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컴퓨터 네트워크 이쪽이 있고 그 다음에 새로 추가될 과목을 제가 이렇게 뭡니까 노란색으로 해뒀죠. 그래서 이제 일반 과정에서는 정보통신 윤리하고 소프트웨어 공학을 일반 과정에서 이렇게 포함을 시켜서 진행을 해 나갈 겁니다. 그래서 그 정보통신 윤리랄지 소프트웨어 공학에 관련된 것을 한 과목으로 포함을 시켜가지고 일반 과정에서 포함을 시켜서 이 2개 과목이 추가가 됩니다. 이게 반대로 그럼 뭡니까? 이 2가지 내용은 심화 과정에서는 하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일반 과정에서만 이 2가지를 끝내놓고 나서 바로 이제 문제풀이 가서 진행을 해 나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것에 관련된 이제 일반 과정에 대한 내용에서 지금 정보통신 윤리하고 소프트웨어 공학 이 내용을 포함을 시켜서 진행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반 과정 같은 경우는 제가 일반 과정에서 원투로 책을 분류를 시켰습니다. 원투로 분류를 시키는데 원 같은 경우는 제가 보면 앞에 데이터베이스까지 앞에 것까지 이게 데이터베이스까지를 제가 1권으로 정리를 했고 2권이 바로 뭐냐면 자료구조, 컴퓨터 네트워크, 정보통신윤리, 프로그램 언어론, 소프트웨어 공학 이런 식으로 나누어서 1권과 2권으로 분류를 시켰습니다. 다음에 이제 심화 과정을 보시기 바랍니다. 심화 과정에서는 이제 논리 회로 같은 경우는 제가 일반 과정에서만 딱 정리를 하면은 정리가 다 돼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뭡니까? 문제풀이만 해 나가면 되는 거죠. 그래서 심화 과정에서는 논리 구조는 이제 설명하지 않고 바로 이제 컴퓨터 구조 과목인데 이쪽 같은 경우는 뭡니까? 컴퓨터 시스템과 구조입니까? 만호가 썼던 책자 그거 중심으로 해서 컴퓨터 구조를 심화 과정에 정리를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운영체제입니다. 운영체제에 관한 것들도 이제 일반하고 심화로 나누는데 일반의 기본적인 것이었다고 한다면 심화에서는 이걸 좀 더 깊게 정리를 해 나가서 일반하고 심화로 나누었습니다. 데이터베이스도 마찬가지로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보셔야 될 게 바로 이제 자료 구조에 관한 내용에서 보면 일반 과정에서는 내가 뭡니까? 기본적인 선형 구조나 비선형 구조, 뭐 트리 그래프, 뭐 정렬, 뭐 이런 개념에 대한 것들을 일반적으로 정리했다고 한다면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죠. 바로 자료 구조에서 이제 알고리즘이랄지 이산 구조랄지 이쪽 내용을 중점적으로 다룰 겁니다. 여기서. 그래서 이제 보면 뭡니까? 알고리즘에 대한 개념, 설계 원리, 그래프 알고리즘에 관한 정렬 알고리즘에 관한 것, 아까 이상 구조에서 보면 집합과 논리와 증명에 관한 것, 관계와 함수에 관한 것 이런 내용들이죠. 그래서 이제 트리나 그래프에 관한 것들 이것들도 전부 다 뭡니까? 알고리즘 쪽으로 설명이 될 겁니다. 이게 그래프나 트리에 관한 것에서 예를 들어서 보면 뭡니까? 뭐 신장 트리 같은 것들이 어떻게 그려지는가 이 이야기는 일반 과정이 살 거고. 심화 과정에 와서는 그래프나 트리에 관한 것들을 전부 다 알고리즘을 통해서 개념들을 정리해 나가는 이런 내용들을 정리해 나갈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뭡니까? 컴퓨터 네트워크가 있고 이제 컴파일러 입문이 있는데 이제 프로그래밍 언어론하고 이제 컴파일러 쪽 요것인데 컴파일러 쪽에 대한 것은 이게 일반 과정에서 않고 심화 과정에서만 컴파일러 입문을 할 건데 근데 그 이전에는 시험 출제가 꾸준히 됐었어요. 근데 이번에 뭡니까? 안에서 봐보니까 컴파일러에 관련된 파트들 자체가 전혀 설명이 안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작년에도 출제가 됐었고, 뭐 좌파주, 우파주 구하고 하는 것들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에 교육과 안에서는 뭐 영역 자체를 포함을 안 시켜놨는데 되게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빼버릴까? 그래서 근데 그 이전부터 기출이 쭉 돼왔던 것들인데 이 내용을 빼는 것은 무리일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반 과정에서는 다루지 않고 심화 과정에서만 한번 다룰 겁니다. 이 내용에 관한 것은. 그래서 현재의 평가 영역에서 보면 포함되어 있지 않죠. 근데 이것은 따로 추가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공지능 분야가 바로 심화 과정 분야에서 이쪽 분야에서 집중적으로 다뤄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같은 경우는 뭡니까? 결론 이야기죠, 지금. 알고리즘이나 알고리즘하고 이산 구조하고 인공지능에 대한 개념을 심화 과정에서 집중적으로 보겠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보시면 되죠. 새로 추가될 과목 중에서 일반 과정에서는 정보통신 윤리하고 소프트웨어 공학을 중점적으로 다뤄드리고 심화 과정에 와서는 알고리즘이나 이산 구조나 인공지능에 관한 것들을 중점적으로 다뤄 나가는 이렇게 여러분들이 교육 과정이 펼쳐지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제가 PPT로 안 만들어 놨고, 그 다음에 보시면 시언어 특강에 관한 것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시언어 특강 같은 경우는 이제 작년에는 제가 작년까지는 뭡니까? 무료로 특강을 올렸는데 올해부터서는 책도 신간으로 제가 이제 온고는 다 끝냈고 다음 주 정도에 책이 신간으로 새롭게 나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이번 주 안에 나오겠네요. 이번 주에 나올 거고, 그래서 이제 여기는 지금 시언어에 관한 것들은 그 2017년까지도 다 포함되어 있는 내용들이고, 좀 이따 기출 문제에서 설명해 드릴 겁니다만은 기업 클래스에 관한 개념이 시험에 나왔었는데, 이번 시험에서 보니까 기업 클래스에 관한, 물론 이제 맞은 사람도 있지만 그 개념들을 이해를 못 해가지고 뭐 엉뚱하게 쓰거나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사실은 제가 시언어 특강 책자에서 봐보시면 기업 클래스라는 한 파트가 나와 있어요. 그리고 예제들도 다 나와 있습니다. 결론은 뭐냐면, 제가 시험 보고 나서 다들 뭐 이렇게 전화 연락하고서 제가 이야기를 하고 그랬습니다만은, 문제가 어떤 문제인지 개념을 파악을 못 하겠다, 뭐 이런 친구들도 있고, 시언어 특강 책자를 뭐 때문에 봤냐, 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뭐 그랬습니다만은, 하여튼 그 시언어에 관련된 내용들 중에서도 보면 꼼꼼히 여러분들 잘 봐주셔야 돼요. 에? 그래야 되는데, 하여튼 그래서 올해는 그 무료 특강이 아닌 게 25강으로 나누어 가지고 바로 이번 주에 강의가 또 올라올 겁니다. 음성 강의로 올라올 건데, 여기서부터 여러분들이 차곡차곡 다질 수가 있어야 돼요. 예? 그래서 그 이전에 나왔던 게 올해까지 나왔던 책자에서 틀린 것들이 좀 몇 개 수정돼야 될 게 여러 군데 있었습니다. 그런 것도 다 수정을 시켜서 오류 없이 다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1강부터서 25강까지를 하여튼 이번 주부터 해서 하여튼 1월 달까지는 다 마무리를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또 하나 내가 설명 하나 드릴 게 있는데, 여기서 보시면 요거 이야기 안 했네. 데이터베이스에서 봐보면은, 데이터베이스는 일단 전체적으로는 뭡니까? SQL에 관련된 것들이, SQL 문에 관한 것들은 뭐 항시 시험에 나오죠, 지금. 그래서 SQL 문에 관한 것들 같은 경우도 보면 올해 문제 중에 하나에서 틀린 사람들이 많아요. 좀 이따 내가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만은, 그래서 SQL에 관련된 것도 그냥 머릿속으로 이렇게 그냥 계산하는 것보다는 직접 뭡니까? 내가 데이터베이스 설치해 놓고 나서 그다음에 뭡니까? SQL문 운영시킬 수 있는 툴들 많이 있습니다. 요즘에 보면 뭡니까? 오라클 쪽 뭐 토드 같은 것들도 있고, 토드는 조금 좀 복잡해가지고 조금 간단한 그 SQL6라는 게 있어요. SQL6. SQL6만 다룰 줄 알면은 웬만하면 뭡니까? 그 SQL문 갖다가 실행시켜서 결과 확인해 보면 돼요. 그래서 이 경우 같은 경우는 보면 하면서도 보면 이 결과 어떻게 나오느냐 그래서 이것이 뭐 이렇게 나온 것 같지 않다 여긴데, 요거 한번 실행시켜서 결과 내보면 되는 건데, 그래서 이제 보다 더 이제 체계적으로 공부를 하시려면 SQL 같은 경우도 DB 같은 경우도 뭡니까? MySQL 하나 깔면 돼요. MySQL 설치해두고 SQL6 설치해두고 나서 탭을 만들어가지고 실행해보면 결과 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을 저는 올해 무료 특강으로 진행할 거예요. 이것을 무료 특강으로 진행을 할 건데, 그러니까 이 경우는 물론 이제 뭡니까? 일반 과정이나 심화 과정에서 SQL 문이 나옵니다만은 그 내용들을 직접 실행을 시키면서 결과를 확인해 보도록 할 겁니다. 조금 더 기출 문제 같은 경우는 전부 다 그렇게 뭡니까? SQL6을 통해서 해볼 겁니다. 그래서 무료 특강을 할 건데, MySQL하고 SQL6라는 게 있어요. SQL6라고 하는 게. 이 두 가지를 이용해 가지고 올해는 SQL문 같은 경우를 직접 실행해 볼 수 있도록. 예제 같은 경우도 기출 문제에 관한 것들뿐만 아니라 일반이나 심화 과정에 나오는 예제들을 전부 다 SQL6으로 돌려보면서 실행을 해볼 수 있도록 할 겁니다. 그러면 이제 MySQL이나 SQL6 같은 거 설치를 어떻게 할 건가 얘기인데, 그것은 제가
무료 특강할 때 미리 뭡니까? 해당되는 파일들을 올려놓고 나서 설치 방법까지 차례대로 설명하면서 SQL문들 동작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SQL문 같은 경우를 작년에 하던 올해 했던 것처럼 C특강처럼 무료 특강으로 SQL을 가지고서 처리한다라는 것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은 지금 뭡니까? 문제풀이 같은 경우는 이제 작년에는 제가 기평하고 서술형으로 나눴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 자체가 난이도가 뭡니까? 상대적으로 떨어져가지고 기입하고 서술형 쪽으로 나누는 것은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판단했을 때는 아까도 내가 얘기했듯이 내년에도 준비 인원이 확 늘어날 것 같지는 않아요. 예? 근데 인원은 지금 선발 인원은 더 늘어날 거고 그렇다면은 기입 서술로 나눠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3개월로 저는 진행을 해 나갈 건데 3개월로 할 때 이제 종합할 겁니다. 논리회로 컴퓨터 구조, 운영체 데이터베이스 자료 구조, 알고리즘하고 이산 구조 나오죠. 컴퓨터 네트워크, 프로그래밍 언어, C 언어, 그다음에 정보통신 윤리하고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공학 다 포함될 겁니다. 그래서 현재의 문제풀이 과정은 주어진 대로 알고리즘이나 자료구조, 정보통신 윤리,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공학 이런 것들 다 포함시켜서 문제풀이가 진행이 될 겁니다. 다음 과정이 이제 모의고사니까 근데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 꼭 주목할 것은 뭐냐면 시험이 한 달 더 빨라질 수도 있어요. 혹시 이유 아세요? 한 달 빨라질 수도 있고 그거는 이제 이제 교육 뭡니까 공고가 나와봐야 아는 것인데 교육부에서 한 2, 3주 전에 지금 최종적으로 합격자가 발표가 되면 뭐냐면 2월 초나 그 정도 되죠. 그래 버리면 뭡니까 이렇게 발령되고 그러는데 굉장히 시간이 임박한 걸로 그렇게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간 최종 합격자 발표를 한 달 앞으로 당기는 것을 내년부터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 최종 합격자를 한 달 당기겠다는 얘기는 결론은 그럼 뭡니까? 지금처럼 12월 3일에 시험 봐가지고는 시간이 안 되는 거죠. 2차까지 다 봐야 되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필기 시험 자체가 앞으로 당길 수 있죠.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나올 수 있다. 한 달 정도 빨라질 수 있다. 한 게 결론은 뭡니까? 11월 달에 시험이 치러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어요. 그 정도 봐두고 또 하나 특이점 뭐냐면 이제 올해 같은 경우 지금 대구에서만 2차에서 보면 그 실기가 있죠. 근데 이제 실기가 있는 경우를 지금 이제 시험 봤던 학생들한테 물어보니까 교육청에서 전화를 해도 답변을 안 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기를 어떻게 볼 건가에 대한 것은 합격자 발표할 때 공지문에 낸다고 합니다. 공지문에. 그러니까 이제 거기를 보면 이제 내년에도 이제 여러 시도교육청에서 이제 혹시 실기를 볼 수 있을까 입니까? 그래서 제가 전화가 여러 통이 와가지고 답변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뭘 준비해야 될지. 저는 이제 두 가지를 이야기를 했어요. 한 가지는 그러니까 이렇게 뭡니까 이렇게 필답변 형식으로 예를 들면은 뭐 입력의 조건이나 입력의 형식, 출력의 형식, 뭐 처리 조건 이런 조건을 줘놓고 나서 그것을 직접 뭐 시언어랄지 이런 것들은 시언어로 짜라고 하겠죠. 직접 필기로 해가지고 시언어를 짤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경우 하나를 가정할 수 있겠다. 예? 그런달지 아니면은 이렇게 생각하면 될 거 아닙니까? 입력의 조건은 뭐 이름하고 국어, 영어, 수학 총점이 들어온다. 출력할 때는 이름하고 국어, 영어, 수학에다가 총점 평균, 그 다음에 뭐 학점을 구해라. 뭐 처리 조건에 가서는 그럼 총점은 국어 더하기 영어 더하기 수학이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올 거 아닙니까? 그렇게 조건을 제시해 두고 나서 그것들을 시연으로 한번 작성을 해봐라. 이런 식으로 이제 지문을 줘가지고 한 달치. 요즘에 보면 기업 등에서 이제 프로그래밍 같은 거 테스트할 때 가장 많이 하는 게 뭐냐면 그냥 A4 용지 하나씩 나눠줍니다. 그리고서 1부터 10까지 합을 한번 짜봐라. 이런 것들을 많이 내요. 근데 여러분들이 막상 간단해서 그럴지 모르지만 그런 문제를 시연어로 짜라고 하면
막상 또 손에 안 가져요. 그런 식의 문제가 하나가 나올 수도 있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그러지 않고 아예 컴퓨터 앞에 앉아서 스크래치랄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직접 스크래치를 운영해서 어떤 것 뭡니까? 뭐 예제를 주겠죠. 뭡니까? 정렬하는 프로그램 어떤 식으로 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거, 학생들을 지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스크래치로 운영하는 것이란지 이런 식입니다. 근데 지금까지는 이제 교육부랄지 이런 데서 문제 출제하는 것 보면은 뭐 엔트리 같은 경우가 뭐 많이 쓰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보면은 어떤 스크래치를 일단 더 선호하지 않는 생각들 합니다. 그래서 일단 두 가지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들 해요. 그런 문제는 올해 같은 경우에 이제 대구시에서 실기가 어떻게 치러진가를 판단했으면, 그럼 뭡니까? 그 준비 과정 속에서 실기 같은 경우도 염두해 두면서 올해는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올해 대구에서 처음 시행되니까 내년에는 여러 시도교육청에서 실기를 치르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 것도 좀 염두해 둬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올해 뭡니까? 환경하고 내년은 좀 많이 달라져요. 일단은 과목 내용이 변경돼 버리죠. 그다음에 뭡니까? 일단은 시험 시기가 달라질 수 있는 거죠. 그다음에 뭡니까? 2차에서 실기가 들어갈 수 있고 이런 거죠. 그런 것들을 잘 유념해 두면서 준비해 나가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일단은 내년도에 뭡니까? 시험 준비해야 될 평가 영역에 관한 거랄지 연관 계획들을 한번 살펴드렸습니다. 잠깐만 쉬었다가 그러면 기출문제 풀이 한번 진행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